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샴페인 타워가 빛나던 그 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성공한 CEO, 완벽한 재혼, 그리고 언론이 주목하는 화려한 인생.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한 여자가 휴대폰을 들어 올립니다. 찰칵.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초호화 루프탑 라운지 스카이 플라자. 지상 45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야경은 마치 누군가의 왕국처럼 빛났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 너머로 느껴졌지만 실내는 수백 명의 체온과 샴페인 열기로 후끈했다. 황금빛 조명이 테이블마다 내려앉았고 생화로 장식된 센터피스는 한 개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줄지어 선 웨이터들은 트레이 위에 빈티지 샴페인 잔을 가득 올린 채 손님들을 맞이했다. 오늘 밤 이 공간의 주인은 제너럴 바이오 대표 한도진과 그의 어머니 오 여사였다. 서윤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6시간. 두 사람은 그 사실이 무색할 만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신약 특허 성공 및 새 출발 기념 파티라는 현수막이 라운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려 있었고 그 아래 도지는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투자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대표님, 이번 특허 정말 혁신적입니다. 글로벌 백신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술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도지는 능숙하게 웃으며 잔을 기울였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술. 그 말이 라운지 공기 중에 녹아들었다. 아무도 그 기술이 누구의 손에서 탄생했는지 묻지 않았다. 도진 역시 굳이 말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옆엔 새 약혼녀 차아린이 등이 훤히 파인 세틴 드레스를 입고 찰싹 붙어 있었다. 하린은 유명 패션 브랜드의 홍보이사로 도진이 서윤과 별거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 인물이었다. 오 여사가 직접 소개시켜준 여자였다. 이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서윤이 그토록 아끼던 실험실 책상 위의 논문 파일들이 아직 다 치워지지도 않은 시각이었다. 오 여사는 하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뭇하게 웃었다.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 반짝였다. 하린 씨, 오늘 정말 예쁘다. 역시 타고난 게 달라. 어머니, 과찬이세요. 하린이 수줍게 웃었다. 오 여사는 주변 하객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제대로 된 안주인이 생겼어요. 이전엔 공부 기계처럼 실험실만 들락거리는 사람이 며느리랬으니 집안일은 나 몰라라. 남편 챙기는 건 뒷전이고. 그것도 다 옛말이 됐네요. 호. 몇몇 하객들이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한 여성 투자자가 샴페인을 홀짝이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오 여사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오늘 밤은 오랜 수건을 이룬 날이었다. 오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손가락이 능숙하게 움직였다. 서윤이 아직 퇴장하지 않은 가족 단톡방이었다. 이혼 후에도 서윤을 내보내지 않은 건 오 여사의 의도였다. 마지막 쐐기를 받고 싶었다. 사진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샴페인 타워 앞에서 환하게 웃는 도진과 하린. 오 여사가 하린의 손에 끼워주는 진주 반지. 만찬 테이블 위에 가득한 고급 요리들. 그리고 라운지 정경을 담은 마지막 사진엔 현수막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새 출발 기념. 메시지가 뒤따랐다. 서윤이도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 이게 내 자리야. 넌 원래 여기 올 그릇이 못 됐어. 공부 좀 한다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쫓겨나는 건 너잖아. 하린 씨는 얼마나 싹싹하고 예쁜지 몰라.
우리 도진이가 고생 많았다. 정말로.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 여사는 계속 타이핑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데 내 아버지 돈 믿고 시집 온 거 다 알아. 강 회장이 뒤에서 받쳐준다고 큰 소리 쳤지? 근데 이제 그 배경도 소용없어. 우리 도진이는 혼자서도 이렇게 잘해. 내가 없어도 이 회사는 굴러가. 아니, 내가 없으니까 더 잘 굴러가는 거지. 전송. 오 여사는 만족스럽게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시각 서유는 두 사람이 함께 살던 한남동 아파트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짐은 이미 절반쯤 빠진 상태였다. 도진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며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리되는 대로 나가줘. 할인이 이사 오기 전에. 마치 오래된 가구를 치우듯 말했다. 5년을 함께 산 집에서 서윤에게 주어진 퇴거 기한은 2주일이었다. 서윤은 박스 테이프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강이 보였다. 이 뷰가 좋아서 고른 집이었다. 도진의 청혼을 받던 날 밤 두 사람은 이 창 앞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우리 여기서 오래 살자. 그 말은 5년이라는 유통기한이 붙어 있었던 모양이다. 5년이었다. 박사과정을 밟으면서도 새벽 2시까지 회사 보고서를 쓰던 날들. 시어머니의 쓸모없는 연구나 한다는 핀잔을 삼키며 실험실로 향하던 아침들. 명절마다 오 여사 친정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와 손이 트도록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던 기억. 도진이 투자자 앞에서 제 아내가 개발한 기술입니다라고 당당히 소개하던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텅 빈 방 안에 박제되어 있는 것 같았다. 진동이 울렸다. 화면을 내려다보는 순간 서윤의 눈이 멈췄다. 사진들이었다. 샴페인 타워, 도진과 할인의 웃는 얼굴, 진주 반지, 그리고 오 여사의 메시지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화면을 스크롤했다. 한 줄 한 줄. 내 자리가 아니었어. 그릇이 못됐어.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가. 가슴 어딘가가 날카롭게 저려왔다. 서윤은 박스 테이프를 내려놓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손바닥 위에 결혼 반지를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도진이 무릎을 꿇고 끼워주던 날이 떠올랐다. 당시 서윤은 박사 논문 최종 심사를 이틀 앞둔 상태였다. 도진은 당신 없이는 이 회사도 나도 없어. 당신이 내 전부야라고 말했다.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버지가 그 사람 눈빛이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했을 때도 편을 들었다. 기술 신탁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설마 이게 필요할 날이 오겠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도진이 특허 명의를 자신의 단독 이름으로 올리자고 했을 때 서윤은 잠깐 망설였다. 그때 도진은 말했다. 외부 투자 유치할 때 이름 하나가 더 깔끔해 보여. 당신이 내 와이프인데 무슨 차이야. 그 말을 믿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목이 뜨거워졌다. 손등으로 눈을 누르며 서윤은 숨을 참았다. 그때 단톡방에 또 다른 알림이 떴다. 발신자 도진 고모 강순자. 어머, 할인 씨 너무 예쁘다. 오빠 잘 됐네. 서윤이는 좀 냉랭하다 했는데 역시 사람은 궁합이 맞아야지. 그 뒤로 친척들의 하트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렸다. 5년을 같이 보낸 가족들이었다. 명절마다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나눈 사람들이었다. 단 한 명도 서윤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서윤은 화면을 꺼버렸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어디선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한동안 그 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이름강 회장. 아버지였다. 서윤은 전화를 한번 바라봤다가 받았다. 유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 목소리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다. 괜찮냐? 괜찮아요. 서윤은 짧게 대답했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단톡방에 오 여사가 사진 올린 거 나도 봤다. 도진이 파티 열었다는 것도.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나지 않냐? 나죠. 서윤은 천천히 대답했다. 근데 지금 울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기억하지? 결혼 전에 아빠가 만들어두라고 했던 거. 서윤은 침묵했다. 지식재산권 신탁 서류. 아직 유효해. 이혼 시점에 발효되도록 설계해뒀으니까. 도진이가 지금 특허 껍데기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알맹이인 핵심 포뮬러의 사용권은 이미 오늘부로 소멸됐어. 서윤은 숨을 멈췄다. 변호사 팀도 대기 중이다. 내가 신호만 주면 돼. 그리고 유나. 네. 연구소 부지 임대 계약, 연구 장비 리스, 법인 차량, 도진이 쓰는 하이테크 단지, VIP 멤버십. 전부 아빠 명의 법인 자산이야. 내일 아침 일괄 계약 해지 통보 보내면 돼. 오 여사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파티 장소도 아빠 계열사 호텔이고. 서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에 한강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빠,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샴페인을 마시면서 제가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겠지. 그거 좀 더 오래 생각하게 내버려둬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오늘 밤은 그냥 마시게 해요. 내일 아침에 잔이 깨지는 거 느끼는 게 훨씬 선명할 테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웃었다. 알았다. 내 판단에 맡길게. 전화가 끊겼다. 서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바닥 위에 반지를 다시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오 여사의 메시지. 캡처. 샴페인 타워 사진. 캡처. 도진과 할인의 사진. 캡처. 친척들의 반응까지 날짜와 시각이 찍힌 알림창 하나 빠짐없이 저장했다.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입력했다. 증거일. 그리고 단톡방으로 돌아갔다. 아직도 이모티콘이 달리고 있었다. 서윤은 오 여사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다. 내가 없어도 이 회사는 굴러가. 서윤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나가기 버튼을 눌렀다. 알림 하나 없이,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파일들이 폴더 안에 정돈되어 있었다. 기술 신탁 계약서, 핵심 포뮬러 원본 데이터, 연구 일지, 도진이 자신을 공동 발명자로 올린 특허 서류와 서윤이 실제로 개발한 연구 기록을 대조한 문서. 서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열어 훑었다. 변호사에게 넘기기 전 마지막 점검이었다. 루프탑 라운지에서 도진이 마이크를 잡으며 건배사를 준비하는 그 순간 서윤은 이메일 수신인 칸에 변호사의 주소를 입력하고 있었다. 제목 반격 준비 1단계 자료 송부. 서윤은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잠깐 멈췄다. 그리고 반지를 서랍 안에 넣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5년의 무게를 그 서랍 안에 같이 넣어두었다. 손가락이 내려왔다. 전송. 도진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서윤의 화면엔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다. 서윤은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의 한강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은 도진의 밤이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은 달랐다. 샴페인 타워가 절정에 달한 밤 11시였다. 도진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며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라운지를 가득 채운 200여 명의 하객들이 잔을 들어 올렸다. 업계 투자자, 거래처 대표, 언론 관계자, 오 여사의 지인들. 도진이 공들여 섭외한 얼굴들이었다. 할인이 그의 팔을 꼭 쥐었고 오 여사는 맨 앞줄에 자리를 잡은 채 아들을 향해 흐뭇한 미소를 머금었다. 황금빛 조명이 샴페인 거품처럼 라운지 전체를 감쌌다. 도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제너럴 바이오의 그리고 저 한도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백신 포뮬러가 드디어 특허로 인정받은 이 순간. 그 순간 라운지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암흑이었다. 완전한 0.5초의 정적 뒤에 웅성거림이 터졌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샴페인 잔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웨이터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주방 쪽에서도 소란이 일었다. 30초쯤 지났을까 비상 조명이 켜지며 라운지가 흐릿한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그 빛 아래서 도진의 얼굴만 하얗게 굳어 있었다. 정전입니까? 한 투자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아니요, 건물 전체엔 이상이 없습니다. 웨이터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쪽 라운지만입니다. 도진의 귀가 먹먹해졌다. 호텔 지배인이 달려왔다. 50대 초반의 베테랑 지배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얼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도진의 귓가에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비상조명 아래 조용해진 라운지에서 그 말은 반경 2미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들렸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결제하신 법인 카드 3장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방금 본사 결제 시스템에서 확인했는데 3건 전부 거절이 떨어졌습니다. 지불 보증이 취소된 상황이라 저희로서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다시 확인해봐요. 잔액 문제가 아닐 거야. 4번 시도했습니다. 전부 동일하게 거절됐습니다.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 여사가 끼어들었다. 방금 전까지 할인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날이 서 있었다. 우리 도진이 법인 카드가 왜 정지가 돼요? 호텔 측 시스템 오류 아닌가요?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시스템엔 이상이 없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도진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 앱을 열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이 느리게 로딩되는 몇 초가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뜬 메시지. 해당 카드는 계약 주체의 요청에 의해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계약 주체. 도진은 그 4글자를 2번, 3번 읽었다. 계약 주체는 법인이었다. 그리고 그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 보증인은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연속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연구소 보안팀장 김 과장이었다. 대표님, 지금 연구소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이테크 단지 측에서 우리 회사 출입 권한을 일괄 박탈했습니다. 보안 카드가 전부 막혀서 직원들이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몇 시인데. 야간 당직 직원들까지 전부 로비에 대기 중입니다. 단지 측에서 임대 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했는데 저희는 아무런 사전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구소 장비 관리팀이었다.
대표님, 실험 장비 전원이 전부 차단됐습니다. 냉동 보관 중이던 샘플들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상 전원도 안 들어옵니다. 도진의 입술이 굳었다. 세 번째 전화. 법인 차량 관리 업체였다. 한도진 대표님 명의로 등록된 차량 리스 계약이 오늘자로 해지 통보됐습니다. 차량 반납 절차 안내를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도진은 전화를 귀에 댄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라운지가 조용해지고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투자자는 동료와 눈짓을 나누더니 조용히 재킷을 집어들었다. 오 여사가 아들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도진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연구소 부지, 건물, 실험 장비 리스, 법인 차량, 하이테크 단지, VIP 멤버십, 심지어 이 호텔 라운지의 지불 보증까지. 하나씩 하나씩 목록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에 붙어 있는 이름이 보였다. 강 회장, 서윤의 아버지, 도진이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며 명절마다 고개를 숙이던 사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도진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결혼 초에 강 회장이 말했었다. 자네한테 이 자산들을 임대하는 건 내 딸을 위한 거야. 딸이 평생 일군 기술이 제대로 꼽힐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도진은 그 말을 흘려들었다. 당연한 지원이라고 생각했다. 장인이 사위에게 베푸는 투자라고 여겼다. 그게 아니었다. 임대였다. 조건부 임대. 그리고 그 조건은 오늘 사라졌다. 도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오 여사는 도진을 구석으로 끌고 갔다. 비상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강 회장이 한 짓이야? 오 여사가 낮게 물었다. 아마도요. 서윤이 지시한 거겠지. 오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독한 것,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어머니, 도진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 당장 어떻게 할 건데?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웨이터가 조용히 샴페인 타워를 치우기 시작했다. 잔들이 쟁반 위에 하나씩 내려앉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할인이 다가왔다. 도진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팔짱을 끼고 웃던 얼굴과 달랐다. 괜찮아. 도진은 반사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제너럴 바이오의 2대 주주인 박 이사였다. 그는 낮지만 단도직입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한 대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네요.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입니다. 내일 아침에 정리되면 법인 카드 3장이 동시에 정지되고 연구소 출입이 막히는 게 시스템 오류입니까? 박 이사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한 대표, 나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이번 특허의 핵심 기술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요. 그게 사실이에요? 도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까지 법적 서류로요.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 이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 뒤를 따라 2~3명의 투자자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인사도 없이 라운지가 텅 비어가고 있었다. 샴페인 타워는 이미 절반 이상 철거됐다. 꽃장식이 테이블에서 내려졌고 웨이터들은 묵묵히 잔들을 수거했다.
불과 1시간 전 200여 명이 웃고 건배하던 공간이 스산한 비상 조명 아래 낯설게 변해 있었다. 오 여사는 자리에 앉아 핸드백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평소라면 마지막까지 남아 우리 아들 회사가 제의를 응조렸을 그녀였다.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리는 그 옆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진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도진은 라운지 창가에 혼자 서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여전히 빛났다. 하지만 조금 전과 같은 야경이 아니었다. 지금은 그저 차갑게 빛나는 불빛의 덩어리였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연구소 김 과장이었다. 대표님, 단지 관리사무소 측에서 내일 오전까지 연구소 내 물품 일체를 반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복구 조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진은 전화를 끊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천천히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꺼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손이 텅 비어 있었다. 법인카드는 정지됐다. 연구소는 잠겼다. 투자자들은 떠났다. 그제야 도진은 생각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서명한 이혼 서류에서 눈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빛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알았다. 그것은 이미 끝낸 사람의 눈빛이었다.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끝난 사람의 눈빛. 오 여사가 일어섰다. 핸드백을 고쳐들고 아들 곁으로 걸어왔다. 도진아, 서윤이한테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해요? 사과든 뭐든, 협상이든, 일단 연락을. 어머니, 도진이 낮게 끊었다. 오늘 단톡방에 그 사진들 올린 거 어머니잖아요. 오 여사가 입을 다물었다. 서윤이한테 내 자리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사람한테 연락하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비상 조명이 윙하는 소리를 냈다. 오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이었다. 그녀가 아들 앞에서 말을 잃은 것이. 도진은 천천히 창에서 돌아섰다. 라운지를 한번 훑어봤다. 웨이터 2명이 남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현수막이 반쯤 내려져 있었다. 새 출발 기념이라는 글자가 절반만 보였다. 새 출발. 누구의 새 출발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도진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하린에게 짧게 말했다. 먼저 나가 있어. 하린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그 뒷모습이 조금 서둘러 보였다. 도진은 마지막으로 빈 라운지를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 200명이 웃고 건배하던 공간. 지금은 텅 빈 장과 시든 꽃만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샴페인 타워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현수막은 바닥에 내려졌다. 오늘 밤 그토록 화려했던 왕국은 불이 꺼지는 데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다. 도진은 서윤의 아버지 강 회장 소유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코트깃을 세웠지만 11월의 바람은 그것으로도 막히지 않았다. 어젯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내내 오 여사의 전화를 받았고 법인 카드 재발급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연구소 보안 담당자와 통화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연구소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 장비는 전원이 꺼진 채였다. 냉동 보관 중이던 샘플 일부는 이미 손상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리고 아침 일찍 투자자 박 이사의 문자가 왔다. 내일까지 핵심 기술 소유권 서류 보내주세요. 확인 후 투자 지속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하리는 연락이 없었다. 도진은 초인종을 눌렀다.
인터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금 해제음이 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진은 할 말을 정리했다. 협박도 아니고 애원도 아닌 냉정한 협상. 기술 사용권을 되찾거나 아니면 연구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유예 기간을 얻거나. 그게 오늘의 목표였다. 도진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서윤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문이 열렸다. 서윤은 흰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없었다. 잠을 못 잔 쪽은 도진이었다. 서윤은 그를 한번 훑어봤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위로. 그리고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와요. 거실은 조용했다. 짐이 절반쯤 풀린 상태였고 테이블 위엔 서류 파일 여러 개와 노트북이 정돈되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11월의 햇살이 들어왔다. 이상하게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도진은 이 공간이 불편했다. 서윤이 너무 편안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차 마실래요? 차가 문제가 아니잖아. 도진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다.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한 거야? 파티가 엉망이 됐어. 투자자들 절반이 나가버렸고 연구소는 아직도 잠겨 있어. 장비 전원도 안 들어오고 냉동 샘플 일부는 이미 망가졌다고. 서윤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말했다. 알아요. 알면서 한 거야? 네. 도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5년 동안 서윤이 이렇게 단음절로 대답하는 걸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항상 설명했고 이해를 구했고 때로는 사과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 서윤은 찻잔 2개를 들고 테이블로 왔다. 하나를 도진 앞에 밀어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앉아요. 도진은 마지못해 앉았다. 얘기하러 온 거잖아요. 서윤이 먼저 말했다. 해요. 특허는 내 명의야. 도진은 천천히 시작했다.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자 이름이 나야. 법적으로 그 기술의 권리자는 나라고. 당신이 어젯밤에 연구소 문 닫고 카드 정지시킨 건 아버지 힘 빌린 거잖아. 그건 기술 소유권이랑 별개야. 서윤은 테이블 위의 파일을 그에게 밀었다. 읽어봐요. 도진은 파일을 집어들었다.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서, 위탁자 서윤 체결일 혼인신고 3개월 전. 도진은 눈썹이 올라갔다.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다. 계약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법률 용어가 많았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서윤이 결혼 전 연구를 시작하며 구축한 핵심 백신 포뮬러는 지식재산권 신탁 구조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도진이 특허 명의자로 등록되면서 부여받은 것은 해당 기술의 무상 사용권이었다. 그리고 3번째 장, 도진의 손가락이 특정 조항에서 멈췄다. 본 신탁의 수익자가 이혼, 별거, 혼인 무효 등의 사유로 혼인 관계가 해소될 경우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여한 핵심 기술 포뮬러에 대한 무상 사용권은 해소일 당일 자동 소멸하며 해당 기술의 일체 사용, 복제, 변형, 상업적 이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위반 시 기술 절도 및 특허 침해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도진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손이 떨렸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순간부터 서윤이 말했다. 사용권이 소멸됐어요. 당신 명의로 된 특허, 번호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핵심 포뮬러를 쓸 권리가 없어요. 지금 당신 손에 있는 건 껍데기예요. 기술 없는 이름표? 그럼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특허로 상업적 활동을 하는 순간 기술 침해예요. 투자자들한테 그 특허를 담보로 투자를 받은 거라면
그건 사기에 가깝고요. 도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변호사 쓴 거야? 네. 아버지가 뒤에서 다 설계한 거잖아. 아버지가 서류 만들라고 조언해줬어요. 결혼 전에요. 서유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 난 이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믿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번엔 더 천천히 읽었다. 체결일을 다시 확인했다. 혼인 신고 3개월 전. 서윤이 자신을 처음 만나던 시기였다. 도진은 그 무렵을 떠올렸다. 서윤은 박사과정 막바지였고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도진은 늦은 밤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곤 했다. 그때 서윤이 이런 서류를 만들어두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도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가 조언해 준 거예요. 서윤이 반복했다. 나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만들었잖아. 아버지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윤은 잠깐 멈췄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신이 특허명의 얘기를 꺼낸 게 마음에 걸렸어요. 도진은 눈을 들었다. 결혼 준비하면서 당신이 말했잖아요. 투자 유치할 때 이름 하나가 더 깔끔하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고 아버지가 신탁 서류를 만들어뒀어요. 나는 서명만 했고요. 그게 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잖아. 그게 나를 지키는 최소한이었어요. 서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옳은 사람이었다면 이 서류가 평생 서랍 안에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5년 동안 그랬고요.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도진이 다시 시작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기술 사줘? 라이선스 계약 맺어? 얼마면 돼? 팔 생각 없어요. 서윤아. 도진 씨. 서윤이 끊었다. 이름 대신 성과 직함이었다. 5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그 기술을 쓰고 싶으면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해요. 조건은 내가 정하고 상대방은 내가 고르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판다는 거야. 네. 왜? 서윤은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가 도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내 기술로 투자를 받았어요. 내 기술로 특허를 냈어요. 내 기술로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게 내 기술이라고 제대로 말한 적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올라오고 있었다. 투자자 앞에서는 제 아내가 개발했다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당신 이름만 있었어요. 발표 자료에는 당신 사진만 들어갔어요. 학회에서 내가 발표하려고 하면 회사 이미지상 내가 나가는 게 낫다고 했어요. 도진은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오 여사는 어젯밤에 단톡방에 뭐라고 했어요? 서윤이 계속했다. 내가 그릇이 안 됐다고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그 메시지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서윤이 다시 말했다. 한 번 더 분명하게. 침묵이 흘렀다. 도진은 찻잔을 바라봤다.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미안해. 도진이 낮게 말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진짜로. 어머니가 그런 말하는 건 내가 막았어야 했어. 특허 명의도 당신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했고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서윤은 도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다. 예전이었다면 그 눈빛에 흔들렸을 것이다. 사과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을 것이다. 서윤은 그런 사람이었다. 도진 씨, 서윤이 말했다. 그 말
5년 전에 들었어야 했어요. 도진이 눈을 들었다. 지금 하는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서유는 파일을 닫았다. 기술은 팔지 않아요. 연구소 임대 계약은 아버지가 처리할 거예요. 법인 카드와 차량 리스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들한테는 당신이 직접 설명해야 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회사는? 그건 당신 문제예요.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펼쳤다. 이게 다 계획이었어? 처음부터 나 망하게 하려고?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잘 되길 바랐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5년 동안 내 기술을 당신 회사에 쏟아부었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내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도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후회할 거야. 서유는 일어서지 않았다. 찻잔을 들어 마저 마셨다. 안 할 것 같아요. 도진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서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가슴 어딘가가 아팠다. 사과가 진심이었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진심이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달라지는 건 없었다. 서유는 눈을 떴다.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어젯밤부터 작성 중이던 이메일 초안이 떠 있었다. 수신인 법무법인 강엠 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제목 2단계 특허 소송 자료 및 기술 신탁 발동 서류 송부. 서유는 첨부 파일을 확인했다. 연구 일지, 박사 논문 원본 데이터, 핵심 포뮬러 개발 과정 기록, 도진이 발명자로 단독 등록된 특허 서류와 서윤의 실제 연구 기여도를 비교 분석한 문서, 타임스탬프가 찍힌 실험실 출입 기록까지 5년치 증거가 파일 안에 담겨 있었다. 서윤은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잠깐 멈췄다.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의 햇살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었다. 조용하고 단단한 빛이었다. 손가락이 내려왔다. 전송. 서유는 노트북을 닫고 찻잔을 들었다. 차는 식어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오늘 할 일은 끝났다. 불과 한 달이었다. 제너럴 바이오의 기술 소유권 분쟁이 업계에 알려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다. 처음엔 소문이었다. 바이오 업계 단체 채팅방에서 시작된 몇 줄짜리 메시지였다. 한도진 대표 이번 특허에 문제 있다더라. 이혼한 아내가 핵심 기술 원래 자기 거라고 고소했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바이오 업계는 넓어 보여도 좁았다. 누가 누구를 아는지, 어느 회사가 어느 기술을 갖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소문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일주일 뒤 서윤 측 변호인이 특허 침해 및 기술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소문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투자자 박 이사가 먼저 움직였다. 도진이 전화를 받은 건 고소장 접수 이틀 뒤 오전이었다. 박 이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한 대표 유감입니다만 투자 계약을 철회하겠습니다. 기술 소유권이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에서 계속 자금을 유지하는 건 저희 쪽에서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박 이사님, 상황을 좀 더 설명드리면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도진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다시 걸었다. 연결음이 3번 울리다가 끊겼다. 비서가 받았다.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공문은 그날 오후에 도착했다. 짧고 단호했다. 도진은 그것을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2대 주주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그 다음 날 3대 주주.
그리고 해외 바이오 펀드, 투자 철회 공문이 도미노처럼 쌓여갔다. 도지는 새 투자처를 찾아다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팅을 잡고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나 같은 질문이 나왔다. 기술 소유권 분쟁권은 어떻게 됐나요? 도진이 설명을 시작하면 상대방의 눈빛이 바뀌었다. 미팅이 끝나고 나면 연락이 오지 않았다. 서윤의 기술 없이 제너럴 바이오의 특허는 껍데기라는 사실이 이미 업계 전체에 퍼진 뒤였다. 아무도 그 껍데기에 돈을 넣으려 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술 절도 혐의, 투자 사기 혐의. 도지는 첫 번째 소환 통보를 받던 날 아침 식탁에 앉아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다. 손이 떨렸다.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법인 계좌는 이미 가압류 절차가 시작된 상태였다. 개인 계좌로 선임료를 내야 했는데 잔액이 빠르게 줄고 있었다. 5년 동안 회사 법인 자산에 기대어 살았다는 것을 도지는 그때서야 실감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임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도지는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선임료, 검찰 대응 비용, 파산 절차 비용, 직원 퇴직금. 숫자들이 쌓였다. 통장 잔액과 맞춰보자 머리가 하얘졌다. 회사에 파산 공지를 보내는 날 도지는 문자를 10번쯤 고쳐 썼다. 죄송합니다로 시작했다가 지웠다. 감사했습니다로 바꿨다가 또 지웠다. 결국 보낸 문자는 3줄이었다.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리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퇴직금 관련 사항은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답장은 몇 통 오지 않았다. 온 것들도 대부분 퇴직금 계산 문의거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었다. 도진이 5년을 함께 일했다고 생각했던 직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도진은 그냥 대표였고 지금은 월급이 끊긴 회사의 대표였다. 펜트하우스의 명도 소송이 들어온 건 파산 공지 다음 날 아침이었다.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들고 왔다. 도지는 현관에서 그것을 받아들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넓은 거실이 보였다. 통창 너머로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결혼 전에 도진이 직접 고른 집이었다. 당시 인테리어만 몇 억이 들었다. 서윤이 이렇게 크게 쓸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도진은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아이들 생기면 필요해.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명도 소송 서류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외제차는 이미 전날 회수됐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빈 주차 공간만 확인하고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지는 문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삿날은 흐린 화요일이었다. 도지는 혼자 짐을 쌌다. 오 여사는 자기 짐 때문에 오지 못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물건을 나르는 동안 도지는 빈 방을 하나씩 걸어 다녔다. 서재, 침실, 서윤이 쓰던 작은 방. 서윤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이미 정리하고 나간 뒤였다. 하지만 서재 책장 한 칸에 서윤의 논문 한 권이 꽂혀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이었다. 도지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 서윤의 이름이 박혀 있었다. 서윤이 이 논문을 쓰던 새벽들이 떠올랐다. 도지는 논문을 다시 꽂았다. 가져가지 않았다. 하리는 이삿날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 밤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미안해요. 저도 제 앞길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도진 씨가 다시 안정되면 그때 연락해요. 도진은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다. 안정되면 연락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지울 기운도 없었다. 반지하 월세집은 강남 외곽의 오래된 빌라였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위에서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다. 짐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다. 습기가 벽에 배어 있었다. 창으로는 행인들의 발목만 보였다. 도지는 한동안 그 창을 바라봤다. 몇 달 전 45층 루프탑에서 강남 야경을 내려다보던 눈으로 오 여사는 더 처참했다. 아들이 파산 공지를 보내던 날 오 여사는 강남의 단골 미용실 예약을 취소했다. 처음에는 다음 주에 하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을 확인한 뒤에는 그냥 취소했다. 그날 저녁 오 여사는 자신의 옷장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명품 재킷들, 핸드백들, 구두들. 5년 동안 도진 회사법인 카드로 채워온 것들이었다. 그것들이 지금 유일한 현금화 가능 자산이었다. 명품 가방을 팔러 강남 중고 매장을 찾은 날, 오 여사는 샤넬 재킷에 구두를 신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가방들을 쇼핑백에 담아들고 매장으로 들어섰다. 평소 같으면 이런 매장에 들어올 일이 없었다.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이었으니까. 직원이 카운터 너머에서 가방들을 하나씩 집어들더니 말했다. 정품 감정 먼저 해드려야 해요. 규정상 다 확인해야 합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가품으로 보여요? 규정입니다, 손님. 감정사가 루페를 꺼냈다. 스티칭을 들여다보고 시리얼 넘버를 조회하고 안감을 확인했다. 오 여사는 그 과정을 서서 지켜봤다. 옆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가방 하나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성이 오 여사의 쇼핑백을 힐끗 봤다가 시선을 돌렸다. 오 여사는 시선이 닿지 않는 쪽으로 몸을 틀었다. 감정가가 나왔다. 직원이 종이를 내밀었다. 오 여사는 숫자를 보고 입술이 굳었다. 이게 맞아요? 네. 요즘 중고 시세가 많이 내려갔고 이 모델은 수요가 없어요. 색상도 비인기색이라서요. 이걸 살 때 얼마였는지 알아요? 중고 매입은 구매가랑 별개로 현재 시세 기준입니다. 오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수증을 받아 핸드백에 구겨 넣고 매장을 나왔다. 햇살이 눈을 찔렀다. 선글라스를 꺼냈으며 빠르게 걸었다. 아는 사람과 마주칠까 봐서였다. 반지하 방에서 라면을 끓이던 밤이었다. 오 여사는 냄비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인덕션 위에서 물이 끓었다. 예전엔 라면을 직접 끓인 적이 없었다. 식모가 있었고 나중엔 도진이 외식을 시켜줬다. 라면 봉지를 뜯는 법도 익숙하지 않았다. 물이 끓자 스프를 넣었다. 면을 넣었다. 끓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다가 오 여사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히. 눈물이 그냥 흘렀다. 그러다 소리가 터졌다. 그 독한 년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공부만 했지 얼마나 독한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어. 하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도지는 오후에 검찰 소환을 받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빌라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뛰는 것 같았다. 그 발소리가 머리 바로 위를 지나갔다. 오 여사는 라면이 불어가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행인들의 발이 지나갔다. 구두, 운동화, 부츠. 빠르게, 느리게. 아무도 이 창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몇 달 전까지 강남 루프탑 라운지에서 샴페인 타워 앞에 서서 이제야 제대로 된 안주인이 생겼다고 말하던 사람이 지금 이 반지하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오 여사는 식어가는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 독한 년. 오 여사는 다시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할수록 이상하게 공허했다. 서윤이 독해서가 아니었다. 서윤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오 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었다. 단톡방에 올린 사진들이 떠올랐다. 서윤이도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 이게 내 자리야. 그 메시지를 보내던 자신의 손가락이 떠올랐다. 당시엔 통쾌했다. 지금은 그 통쾌함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었다. 오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다. 행인들의 발이 계속 지나갔다. 본인들이 심은 씨앗이었다. 5년에 걸쳐 하나씩 핀잔이었고 조롱이었고 묵인이었고 착취였다. 그것들이 지금 이 반지하 방에 불어터진 라면 한 그릇으로 차려져 있었다. 오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오래 앉아 있었다. 그 무렵 도지는 검찰청 복도에서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다. 변호사가 낮게 말했다. 오늘은 진술만 받은 거고 다음 주에 추가 소환이 있을 겁니다. 서 씨 측 자료가 워낙 촘촘해서 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연구일지, 실험실 출입 기록, 타임스탬프 데이터까지 다 있더군요.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지는 복도 끝을 바라봤다. 출구 표시가 보였다. 초록 불빛이었다. 서 씨가 결혼 전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변호사가 계속했다. 신탁 서류 체결일이 혼인 신고 3개월 전입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예요. 도지는 그 말을 듣다가 멈췄다. 혼인 신고 3개월 전, 자신이 서윤에게 청혼하던 무렵이었다. 서윤이 박사 논문 심사를 앞두고 실험실을 떠나지 못하던 시기였다. 도지는 그때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곤 했다. 늦은 밤 실험실 불빛 아래 서윤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시간에 서윤은 신탁 서류도 준비하고 있었다. 도지는 눈을 감았다. 서윤이 그때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서류를 만들어두면서도 필요 없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조언에 따랐지만 정말로 쓸 일이 없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 바람이 틀렸다는 걸 5년 만에 증명한 건 자신이었다.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출구 쪽으로 걸으면서 휴대폰을 꺼냈다. 할인의 마지막 문자가 화면에 있었다. 안정되면 연락해요. 도지는 그 문자를 이번엔 지웠다. 차갑고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은 복도를 걸으면서 도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서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로 이 모든 걸 설계한 게 아닐 거라는 것을, 분노였다면 오히려 더 빨리 무너졌을 것이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이 도진을 가장 오래 붙잡는 생각이었다. 봄이었다. 서윤 바이오 센터의 개소식 날 아침, 서윤은 누구보다 일찍 건물에 도착했다. 아직 직원들이 오기 전이었다. 로비의 조명이 하나씩 켜지는 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건물 안을 천천히 걸었다. 복도, 연구실, 회의실. 어제까지도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던 공간들이 오늘은 조용하고 단단하게 서 있었다. 서윤은 4층 메인 연구실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었다. 실험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장비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새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났다. 서윤은 실험대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감촉이었다. 박사과정 첫 해, 처음 실험대 앞에 섰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런 냄새가 났다. 새것의 냄새, 가능성의 냄새. 그 뒤로 5년 동안 실험실이 있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 아니었다. 도진의 회사 안에 있는 연구실이었다. 서윤의 기술이 있었지만 서윤의 이름은 없었다. 지금 이곳은 달랐다. 서윤은 실험대에서 손을 뗐다. 창가로 걸어갔다. 이른 봄 햇살이 유리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래 마당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서윤은 그 텅 빈 마당을 바라봤다.
몇 시간 뒤면 저 마당도, 로비도, 이 복도도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었다. 서윤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개소식이 시작된 건 오전 10시였다. 로비에는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국내 주요 제약사 대표들, 글로벌 바이오 펀드 관계자들, 의학계 인사들. 서윤이 2달 동안 직접 연락하고 설득하고 협의한 사람들이었다. 단 한 명도 아버지의 인맥에 기댄 자리가 아니었다. 서윤이 직접 발로 뛴 결과였다. 서윤의 백신 포뮬러는 기술 분쟁이 공론화되면서 오히려 업계 전체의 주목을 받았다. 제너럴 바이오의 핵심 기술 원천 개발자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서윤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됐다. 국내 제약사 2곳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3곳과 임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기술 가치 업계 추산 수천억 원. 하지만 서윤에게 그 숫자보다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다. 이제 이 기술이 서윤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간다는 사실이었다. 강 회장이 서윤의 곁으로 왔다. 개소식 직전이었다. 준비됐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되지 않아? 조금요.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이상하게 설레요. 긴장이랑 설렘이 같이 있어요. 강 회장이 조용히 웃었다. 그게 맞는 거다. 서윤이 단상에 올랐을 때 로비가 조용해졌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깐 앞을 바라봤다.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선들이 무거웠을 것이다. 도진의 회사 행사에서 대표 아내로 앉아 있을 때는 항상 그랬다. 주인공이 아닌 자리의 무게. 지금은 달랐다. 안녕하세요. 서윤 바이오 센터 대표 서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입으로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느낌인지 몰랐다. 서윤은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다. 이 센터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기술이 온전히 제 이름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로비가 조용했다. 서윤이 계속했다. 이 백신 포뮬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연구입니다. 앞으로 이 기술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서윤 바이오 센터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긴장이 아니었다.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개소식 행사가 마무리되고 기자 간담회가 이어졌다. 기자들의 질문은 예상한 것들이었다. 기술 개발 과정, 향후 임상 계획, 글로벌 파트너십의 방향. 서윤은 차분하게 답했다. 그러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서윤이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서 대표님, 제너럴 바이오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데요. 전 남편 측에서 최근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합의 의향은 없으신지요?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다. 서윤은 그 기자를 바라봤다. 항소 의사. 도진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윤은 알고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내용이었다. 도진은 특허 공동 발명자 인정을 조건으로 한 합의를 제안해왔다. 서윤은 거절했다. 없습니다. 서윤이 말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서윤은 잠깐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정리한 생각이었다. 이 기술의 발명자는 저 혼자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사실로서도 변하지 않아요. 합의는 타협이 가능한 지점에서 하는 거지 사실 자체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이어받았다. 한도진 전 대표가 공동 기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연구 일지, 실험 데이터, 타임스탬프가 찍힌 기록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대답해 줄 겁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한 여성 기자가 서윤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중년의 과학 전문 기자였다. 서 대표님,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 과정이. 서윤은 그 질문을 받아들었다. 공식 인터뷰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묻는 말이었다. 힘들었어요. 서윤이 말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 시간이 고맙기도 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연구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빠져나간 뒤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다. 서윤은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몇 가지 지시를 전한 뒤 4층 창가로 올라갔다. 강 회장이 그 뒤를 따라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가에 나란히 섰다. 아버지가 따뜻한 차 2잔을 건넸다. 서윤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창밖으로 연구단지가 내려다 보였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오가고 있었다. 저 사람들 모두 서윤의 기술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었다. 서윤의 이름을 보고 지원서를 낸 사람들이었다. 아까 기자가 항소 얘기 꺼내던데. 강 회장이 먼저 말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많이 신경 쓰이냐? 서윤은 잠깐 생각했다. 솔직히 아니었다. 도진의 이름이 나오던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벽 실험실의 형광등 불빛이었다. 홀로 데이터를 정리하던 책상, 식어가던 커피잔. 그 시간들이 지금 이 건물을 만들었다. 아니요. 서윤이 말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요. 강 회장이 딸을 바라봤다. 5년 동안 미워했는데. 서윤이 계속했다. 정확히는 미워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미워하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 에너지를 여기 쓰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유나? 네. 아빠가 처음에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내가 아빠한테 섭섭했다는 거 알아. 서윤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래도 내 선택이니까 믿어보자 했는데. 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신탁 서류 만들라고 했을 때도 그게 내 선택을 못 믿어서가 아니었어. 내 기술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내가 아니라.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알아요, 아빠. 그 서류가 결국 쓰이게 돼서 아빠는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안 쓰이는 게 더 좋았을 거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서류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빠 덕분이에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연구원 한 명이 아래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흰 가운이 봄바람에 펄럭였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네, 말씀하세요. 서 대표님, 방금 한도진 측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조건 없이요. 서윤은 잠깐 말이 없었다. 확실한 건가요? 문서로 보내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요. 알겠습니다. 확인되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강 회장이 눈빛으로 물었다. 항소 취하한대요. 서윤이 말했다. 조건 없이요. 강 회장은 짧게 끄덕였다. 그렇게 됐구나. 서윤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봄 햇살이 연구단지 위로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다.
유리 외벽에 빛이 부서졌다. 서유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그 전화를 받고 주먹을 쥐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서윤의 가슴에 있는 건 그것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오래된 매듭이 소리 없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서윤은 찻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적당히 식어 있었다. 딱 마시기 좋은 온도였다. 아빠, 응,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제 기술도 제 인생도요. 강 회장은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진작에 내 자리였어.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돌아온 거다. 서유는 그 말을 오래 들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연구원들의 흰 가운이 일제히 펄럭였다가 가라앉았다. 햇살은 여전했다. 차갑지 않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했다. 아주 오래 기다려온 온도였다. 그리고 이번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도였다.